Hello, guys. I'm Katie Kim. I'm an English teacher. I'm here for you to give the explanation about OPIC tests, OPIC speaking test, and some advice to prepare OPIC speaking test. 자, 여러분, 저는 KT 강사고요. 여러분에게 좀 OPIC 스피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PPT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국 분들은 시험, 시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옆에다가 연습장, 문제집, 단어장, 깔별, 볼펜을 준비하시고 책상에서 ready go 하실 거죠? 또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들은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한국 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시험 하면은 또 떠오르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항상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고 이제 조립을 하시는데, 자, 그러나 여기서는 이 오픽 스피킹 테스트예요. 오픽 스피킹 테스트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oral, proficiency, interview입니다. 아이고, 삐뚤삐뚤하네요. 자, 즉, 이 말하기를 시험 보는 거지, 결코 여러분의 이 시험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컴퓨터에 대고 혼자 말하는 거에서 어색하실 수는 있지만, 하지만 채점은 실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험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험이고, 어떤 방식으로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이 시험이 과연 실제 스피킹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제가 파트별로 나눌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장을 보시죠. 자, 아이고, 다시 지워야 되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What is Open Speaking Test? 테스트라는 말만 나오면 지금 여러분의 과거 트라우마가 떠오르시기 때문에 항상 참 이 테스트를 지우고 생각을 해보시고 스피킹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말하기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조금은 생각을 하시고 시험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오픽 스피킹 테스트는 인터뷰 형식을 바탕으로 하는 청해력, 즉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구술 능력 테스트예요. 어, 조금 물론 토익 스피킹도 있긴 하지만 토익 스피킹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토익 스피킹은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오픽 스피킹에 맞춰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오픽 스피킹이 이 오픽 스피킹은 지금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줄여서 ACTF 이제 미국의 이제 언어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협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오픽 시험의 등급이 매겨집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면 global tasks and functions. 언어로 어떤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라는 것은 즉 이 관련된 내용을 알아듣고 그리고 내가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ontext, 그다음에 content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용하는 사회 문맥 내용의 범위라는 거는 일상적인 얘기만 가능하냐 조금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뭐각 분야, 내가 학생이면 학생, 직장인이면 직장인, 관리자면 관리자, 엔지니어면 엔지니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어느 만큼 알아듣고 그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꾸 그다음 so accuracy and comprehensibility. 그래서 comprehension이라는 건 말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알아듣고 그냥 그거 끝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text type. 텍스트 타입은 이제 발화 양과 구조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레벨에 따라서
조금 복잡한 문형으로도 말할 수 있고 어휘도 조금 맨날 뷰티풀, 뷰티풀, 굿, 굿 말고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템플릿을 많이 외우잖아요, 한국 분들은. 템플릿을 하나 외워서 이제 멋있게 문장을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점수가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그런 암기 형식은 점수를 가차없이 깎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다 잘 외워갔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좀 안 외워져서 떠듬떠듬했고 막 이렇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얘기했더니 또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금 이 사람이 그대로 자기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말하느냐가 좀 점수의 등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오픽 그 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가이드라인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읽어보시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거를 읽어보시면요. 각 레벨 원하는 수준의 그들이 생각하는 이 레벨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distinguished speakers에서 그 레벨에서 아주 잘하는 수준 높은 사람들은 여기서 제가 영어로 했으니까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이게 이제 이런 지문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많이 말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이 문화적이거나 역사적 내용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제 좀 자연스러운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거야. 그 나라 문화, 미국 문화에서, 서구권 문화에서 그 사회적인 어떤 경험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표현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이 비슷해야 돼요. 즉, 달달 외워가지고 간 사람들은, 어, 어떤 이미 주어진 템플릿을 외우는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쓰기 능력이 안 된 채로 가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고등쳐도 레벨을 높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어민의 경우는 중상급 이상의 수준이라도, 즉 어느 정도 수준이 돼도 원어민 같이 뭔가 이렇게 이디오메릭한 표현, 막 수구 표현 잘 멋있게 써가지고 잘 문장을 효율적으로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순교적인 문화의 바탕으로 한 표현, 그 미국인만 알 수 있는 수고 표현들, 이런 게는 사용을 못할 수도 있고 업적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문법 한 장 한 장 안 틀리고 전달하는 게 지금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정도라도 충분히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시면 원래 지금 이 가이드라인 PDF 파일 열어보시면요. 이 어드밴스 또는 인터미디에이트, 노비스 각각 뭐 하이, 미드, 러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읽으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오페이 한국은 이제 요 시험을 봅니다. 이거는 조금 뭐 이상의 뭐 어떤 매니저급 이상의 CEO급이나 아니면 학술 이 정도의 완전 전문가용이 아니고서 이걸 굳이 다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하고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과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갖추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인 사람인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어드밴스 로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자, 낮은 수준을 보면은 novice low, novice 아주 기초죠. 시작한 초심자, 제한적 수준이면 영어 단어는 말할 수 있다. 이러고 하면 뭐 거의 여러분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하지만 뭐 I like, I like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I like, well, 뭐 이러면서 아니면 뭐 상대방이 What kind of sport do you like? 하면은 이제 문장으로 말 못하고 soccer, 이런 테니스 이런 정도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거의 뭐 제대로 회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mid는 그래도 암기한 단어의 문장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암기.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달달달 외워가서 말 잘했는데 이 노비스가 나온 농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NH. 그래서 NH나 이제 이 노비스 레벨에 나오신 분들인데 그게 그래서 암기하고 있는 그래서 암기하고 있는 문장은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게 자기 생각으로 아웃풋이 나온 건지는 판단할 수 없으면 무조건 노비스 레벨인 거예요. 그 일상적인 대부분의 소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일상적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밥 먹는 거, weekends,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뭐 with your family or friend 뭐 이런 것들 그러면은 이제 어렵지 않잖아요. I go to the restaurant, I go to the park, 아니면은 we eat out at the 무슨 restaurant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확장은 못 해요. 예를 들어 뭐 I went to the shopping mall and I watch movie 이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내용은 잘 전달이 되잖아요. 하지만 디테일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대답은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intermediate, low, mid, high. 그래서 IL, IM, IH. 보통 이제 IL이 삼성 영어 시험 등급에서 여기가 4등급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드 1, 2가 3등급? 그리고 2등급? 아니, 잠깐만, 3등급이죠. 그리고 3에서 H가 3등급이고, 2등급이고, 이렇게 헷갈리죠. 그리고 이제 low가 1등급이 되는 거죠. advanced low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intermediate 레벨은요.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 비원어민이 이 원어민이 비원어민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이 비원어민이나 다른 나라 문화권의 억양이나 액센트나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원어민이 알아듣는 수준. 이게 뭔 소리냐? 원어민인데 외부에 좀 많이 나가고 인터내셔널한 글로벌한 상황에 익숙해서 이제 그런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진짜 미국 사람들이나 뭐 외국 사람들, 영어 원어민 중에서 어, 외국인을 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발음 조금만 잘못해도 못 알아들어요. 액센트도 못 알아. 예를 들면 I like cake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쉬운 예지만 자기가 조금 내가 멋있는 문장을 지금 이것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 Guideline 이렇게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원어민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어요. 진짜 막 완전 꽈야 돼요.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Guideline 이런 식으로 속도도 빨리 해야 돼요. 느리게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진짜 심해요. 나는 발음 하나도 안 틀렸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이제 어드밴스드 로우 정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 굴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에서 어드밴스를 하시려고 하면 좀 발음 연습이 조금 다른 레벨에 비해서 더 필요한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인터미디어는 어느 정도 문장을 만들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이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intermediate law 했으면은 일상적 소재 문장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well, I go to the park with my family. I jog there.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셔도 이 로우 레벨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일상 소재 괜찮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학생이면 해서 너는 what kind of activity do you usually do at university? You indicated your students. So what is the most important? blah blah.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말 못하시는 거죠. 근데 뭐 주말에 뭐 했어? 집안일 뭐 했어? 이렇게 간단한 걸 물어보면은 대화가 더듬더듬 하더라도 되면은 이제 로우 정도는 받으세요. 근데 이제 일상 여기 보시면 일상 소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익숙한 상황.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학생은 학교에서의 내용을 물어봐요. 뭐 이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냐 아니면 뭐 "시험을 보기로 했는데 네가 그 시험에 못 가게 됐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뭐 alternative 한 그 솔루션을 뭐 제안해라 이런 문제 있죠. 그런 게 인제 개인적 익숙한 상황입니다. 직장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미팅을 가기로 했는데 so you're not able to make it on time. So what kind of suggestion? So 뭐 give some suggestions, alternative. 좀 제안을 suggestion이나 뭐 대안을 제시해라, 솔루션을 제시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어려우면 조금 이제 레벨이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드, 하이 요 레벨에서는 여러분이 그 정도는 제시해야 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장 형식이나 언어를 실험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좀 틀리더라도 시도를 하는 거죠. 쪼끔이라도. 어 I cannot make it because I am late. I had a car accident. 요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대화 가능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조금 배려해 준다. 즉 원어민이 비원어민이 많이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면 오케이라는 거죠. 이제 1, 2, 3로 세분화되는 거는 사실 이 레벨에서 문장은 거의 비슷해도 돼요. 그 대신 조금 더 어 대답의 그 구조라든가 전달력이 높아지면 레벨이 점점 올라가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 좀 디테일은 제가 나중에 설명 또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하이. 하이는 이제 하이랑 로우부터는 돌발 질문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돌발 질문 정도는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 가이드라인에 보시면요. 인터미디엇 하이는 그 문장을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려고 하나 오류가 많다. 이거예요. 거기 설명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그 돌발 지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응답할 수 있으면 H.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로우는 이제 훨씬 이제 시제도 좀 돌발이나 아니면 이제 후반부 질문에 뭐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말해라. 이런 것들을 할 때 시제도 좀 잘 쓰고 그리고 형용사나 이런 것도 잘 사용하고 이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네. AL. 근데 이게 되게 H하고 AL하고 IH가 되게 틀리지 않아요. 네. 같이 말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조금 발음 전달력이나 오류를 줄이면 이 IH 레벨의 문장이라도 AL이 나옵니다. 근데 네 좀 오류가 조금 많은 말은 잘하는데 오류가 좀 많다라고 하면 이제 요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제 구체적인 문장을 표현을 보시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한 내용 교육은 패스하겠습니다.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이다. "What was your most memorable experience in your childhood?"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라고 말했어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IH하고 AL부터는 시제를 그래도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들이 이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대답하는 척하고 I remember when I was a child, I went to the beach with my family. It was the first time I had ever seen the ocean, and I was amazed. The water was so blue, and the sand was so white. I spent the whole day playing in the water and building sandcastle. It was one of the best days of my life. 자, 물론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설명에 나온 것처럼 막 되게 시제 관리 다양한 뭐 이런 거 이렇게 말로는 뭐 결속력도 높고 막 되게 하지만 막상 보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when이라든가 아니면 and라든가 그리고 뭐
요런 문장들로 문장들 잘 연결하면 돼요. "The first time I have ever seen" 요런 것도. 연결 잘하고 음 사실 단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어도 여러분이 틀리지 않게 잘 전달하면은 A이 나오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뭐 one of my 여기다가 막 엄청난 막 fascinating, marvelous 막 이렇게 막 엄청 고급 단어를 뭐 majestic 이런 걸 때릴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정도의 단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대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제 잘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인제 요런 대과거까지 좀 들어가면 쪼금 더 문장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인제 문장의 흐름이 깔끔해야 돼요. 어 이것저것 막 설명할 필요 없어요. 가족하고 같고 이게 내가 봤던 보통 첫 번째 경험을 많이 물어보니깐요. 경험해 갖고 "난 너무 amazed." 뭐 여기다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최대한 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묘사, 디테일. 뭐 바다 갔고 바다가 어떻게 생겼고 거기서 뭐 했고 그래서 정말 좋은 날이었어. 이걸로도 충분해요. 좀 길게 말하는 게 좀 안전하긴 했지만 일단 예시 답변이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어느 정도일까를 보시면 돼요. 어떤 문장이 보시면 모양도 별로 다르죠. 여기 연결한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조금 단순해지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주로 인제 H가 찔 수도 있어요, H까지. 그 비슷한 형식이 반복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문장을 갖춘 구조를 갖춘 문장을 말하는 거죠. "What is your favorite food?" 할 때 "My favorite food is pizza. I love the combination of cheese, sauce, and toppings. I usually order pizza with pepperoni, mushroom, onions, and olives. I also like to try new toppings like pineapple or anchovies. I think pizza is a delicious and versatile 발음이 어째 versatile food that can be enjoyed by people of all ages. 자, 조금 어, 글자를 그냥 집어넣은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뭐 versatile이라고 합니다만 이 정도 문장은 일부러 그냥 살짝 점수 높여보려고 집어넣은 거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막 되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제 발음을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전달이 안 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제 단어는 많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I love blah blah. I usually order blah blah. I also like. I think.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장을 길게 빼고 이렇게 대절도 집어넣고 해서 길게 뺐지만 생각보다 단순한 구조죠. 네, 거기 비교해 보시면 여기 보면 주어가 계속 바뀌죠. I였다가 it이었다가 that water이었다 뭐 the water였다가 I였다 다시 약간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계속 I로 사용하죠. my favorite 외에는. 뭐 이게 다가 아니라 인제 튀어나왔을 때 좀 편리한 문장인 거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틀리지 않고 굉장히 단순하게 좀 길어 보이지만 좀 오류가 좀 덜하게 사용하시면 예를 들어 뭐 I love the combination 하는데 I loving 뭐 이런 정도로 해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쉬운 표현 벌써 글씨가 짧아집니다. 물론 I want to 분들이 이걸 말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인제 어 일단 예시로 이거보다 더 쉽게 말하셔도 나와요. 예.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니까. 근데 이 정도의 문장을 머릿속에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So "What is your favorite food?"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want to 같은 경우는 "My favorite food is Korean barbecue. I love" smoky flavor까지 말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냥 "I love grilled meat." 말해도 다행인 거죠. 그냥 "I love meat." 하셔도 되고 and variety of side dishes. 이것도 variety는
말 안 하셔도 many side dishes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That come with it. 같이 반찬하고 아니, 고기랑 같이 오는 반찬인데 이것도 뭐 잘라내시고 그냥 I like the grilled meat and variety of a lot of many side dishes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문장을 복잡하게 멋있게 말하려고 하다가 엉망이 되는 것보다 진짜 정확하게 단순하게 하는 게 로 점수 포인트가 됩니다. I usually go to a Korean barbecue restaurant. So, Korean restaurant with my family, with my friends or family. And we spend hours eating and talking. 몇 시간이고 거기서 먹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걸 이제 외워서 기계같이 얘기하느냐, 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점수의 등락이 있는 거죠. 이제 로우입니다. 로우는 이 정도면 돼요.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간단하잖아요. What is your favorite food? My favorite food is pizza. I like the combination of cheese. 이렇게 말하면 다행인 거죠. I like cheese, sauce, and toppings.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I usually order pizza with pepperoni, mushroom, and onions. pepperoni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내용이 짧으면 일단 점수가 떨어져요. 같은 수준의 레벨이라도 내용을 좀 더 붙이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현재 형용사, 부사 뭐 거의 없고 그냥 기본 1, 2, 3형식, 기본 형식 요런 차이로 말하면 이제 요 레벨이 나오는 거죠. 노비스 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비스까지 나가면 I love pizza, I like cheese, pepperoni, and tomato. 요거 틀리지 않고 말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고 I love pizza 끝. 요 디테일 요거밖에 없으면 이제 그나마 그 틀리지 않고 이 정도라도 말하면은 하인데 이제 그 이하는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만들기 어려운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제 말은 머릿속에 요런 정도의 문장이 있고 내가 떠듬떠듬 말할 수 있으면 요 레벨. 머릿속에 이 정도의 문장이 있고 좀 틀려가면서 떠듬떠듬 말할 수 있으면 또 요 레벨. 머릿속에 이만큼이 있고 좀 틀려가면서 말하면 또 이 레벨. 이 정도의 다양한 문형과 시제를 말할 수 있고 하지만 AL은 좀 오류가 적어야 돼요. 얘네들보다. 이쪽 레벨보다. 어쨌든 그러면 AL. 뭐 엄청나게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섹션 part 1 all about public speaking part 1 그래서 이 스피킹 테스트가 대체 무엇이고 그 등급 체계가 무엇인지 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 진행 절차는 제가 다음 섹션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여튼 계속됩니다. To be continued. Comprehensibility.